안녕하세요. 수면을 위한 역사 조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소란스러운 현대의 소음을 뒤로하고 300년 전 일본의 고요한 옛길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한 시인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가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마스오 바쇼의 황금빛 침묵, 북방으로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고요한 초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따스한 공기가 폐부를 채우고 내뱉는 숨과 함께 오늘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1689년의 봄, 일본 에도의 어느 작은 오두막 앞입니다. 마스오 바쇼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의 명성을 뒤로하고 단지 시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의 고행길을 자처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오쿠노 호소미치, 즉 북쪽으로 가는 좁은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림으로써 채워지는 과정이었고 침묵 속에서 세상의 본질을 듣는 수행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바쇼의 제자 소라가 되어 그의 뒤를 묵묵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거친 집신이 흙길을 밟는 소리, 낡은 삿갓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찰의 고요함이 당신의 의식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흘러갔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긴 채 서서히 깊은 휴식의 단계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에도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시인이 사랑했던 작은 오두막 파초함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파천, 에도의 집을 처분하고 길을 나서다. 당신은 지금 에도의 외곽, 후카가와 지역의 스미다강 근처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 파초함 안에 앉아 있습니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 한쪽을 채우고 있던 서책들과 시를 쓰던 벼루, 먹, 그리고 제자들이 선물한 소박한 가구들은 이제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바쇼는 여행 자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며 이 소중한 안식처를 팔았습니다. 이 제1장은 시인이 가졌던 모든 안락함을 내려놓고 육체적 고통이 예견된 길 위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숭고하고도 지루한 과정을 따라갑니다. 1. 텅 빈 공간에 머무는 정적.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서늘한 공기만이 감돕니다. 당신의 손바닥 끝에 닿는 다다미의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수년의 세월 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아 반들반들해진 다다미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촘촘하게 엮인 그 결 하나하나가 손가락 끝에 미세한 자극을 전달합니다. 창밖에서는 이 집의 상징인 파초나무의 커다란 잎사귀가 봄바람에 흔들리며 서걱, 서걱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집 자체가 시인에게 작별을 고하는 낮은 흐느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마지막으로 챙긴 단출한 짐 꾸러미가 놓여 있습니다. 2400km라는 아득한 거리를 오직 두 다리로만 이동해야 하는 여정에서 무게는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당신이 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어깨에 멜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배낭뿐입니다. 현대의 당신이라면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이 극한의 단출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도, 여분의 신발도, 푹신한 베개도 없습니다. 오직 벼루와 붓, 종이 뭉치, 갈아입을 무명옷 한 벌, 그리고 비를 막아줄 볏짚 도롱이와 삿갓이 전부입니다. 이 단조로운 물건들이 앞으로 몇 달간 당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유일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2. 집신을 묶는 고통스러운 의식. 이제 당신은 바닥에 정좌하고 앉아 와라지, 집신을 신습니다. 거칠게 꼬인 볏짚의 감촉이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 등에 닿습니다. 끈을 잡아당겨 발목에 단단히 고정할 때마다 짚의 날카로운 부스러기가 살결을 파고듭니다. 17세기의 여행자에게 신발이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걷다 보면 이 얇은 집신은 금세 닳아 헤어지고 길 위의 날카로운 돌멩이와 뜨거운 흙먼지는 발바닥의 살갗을 그대로 자극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애도에 포장되지 않은 거친 흙길을,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그 생경한 감각을,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미세한 흙모래의 까끌거림, 발바닥에 전해지는 지면의 불규칙한 요철들, 불과 몇 시간만 걸어도 발가락 끝에는 작고 단단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터진 물집 위로 다시 먼지가 앉고 그 위로 다시 집신의 거친 끈이 마찰을 일으키는 그 쓰라린 통증. 바쇼는 당시 45세의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시적인 명상의 과정으로 승화시켰지만 실제 그가 느꼈을 감각은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반복적인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셋. 스미다강의 습기와 도시의 소음.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5업의 애도는 이미 눅눅한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스미다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기보다는 끈적한 수증기를 실어날라 당신의 뺨과 목덜미에 달라붙습니다.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과 마차가 지나다니며 일으키는 미세한 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것은 화려한 도시의 향기가 아닙니다. 길 위에 방치된 말의 분뇨 냄새, 강물의 비릿한 악취, 그리고 누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피우는 매캐한 장작 연기가 뒤섞인 17세기의 공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센주 대교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의 무게가 시간이 갈수록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목 뒷덜미로 땀 한 줄기가 가늘게 타고 흐릅니다. 갈증이 나지만 깨끗하게 정수된 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길가 공동 우물가에서 누군가 퍼올린 미지근하고 특유의 흙내, 나는 물로 타는 목을 축여야 합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시인이 아닙니다. 자연의 변덕과 길 위의 불편함을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나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네, 세키쇼의 무거운 정적. 여정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인구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곳곳에 검문소인 세키쇼를 두었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는 무거운 종이로 된 여행 허가증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경계에 다다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장한 병사들의 날카롭고 무심한 시선이 당신의 남루한 차림새와 얼굴을 번갈아 훑습니다. 혹시라도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병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여정은 거기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당신은 시인이 아닌 잠재적인 범죄자나 첩자로 의심받는 수치심을 견뎌야 합니다. 병사의 거친 손길이, 당신의 짐꾸러미를 뒤질 때 발생하는 둔탁한 소리들, 그 모욕적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다시 길을 나설 때 당신이 느끼는 해방감은 동시에 깊은 피로감으로 다가옵니다. 5. 반복되는 보행의 최면. 여행의 본질은 위대한 영감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보행의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잡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 사각, 낮은 백색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발걸음 소리와 풀잎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기묘한 리듬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어느덧 발바닥의 통증은 무감각해지고 당신의 의식은 오직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에 집중됩니다. 주변의 풍경이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길가에 버려진 낡은 집신들, 누군가 세워둔 작은 석불에 이끼 낀 머리, 나무집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의 파편들. 바쇼는 이 지루한 보행 속에서 비로소 자아를 지우고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의 호흡도 이제 그 걸음의 리듬에 맞춰 깊고 일정해집니다. 6. 첫 번째 밤. 낡은 여간의 어둠. 마침내 해가 저물고 주변은 짙은 어둠에 잠깁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17세기의 밤은 완벽한 암흑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근처 마을의 낡은 여간에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기둥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향입니다. 얇고 딱딱한 요 위에 몸을 누이자 하루 종일 혹사당했던 다리, 근육들이 비로소 비명을 지릅니다. 종아리는 팽팽하게 부어올랐고 발바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소리의 장벽이 되어 당신의 귓가를 맴돕니다. 바쇼는 이 피곤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등잔불의 의지에 붓을 듭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해는 이미 저물었구나. 종이 위를 스치는 붓의 슥슥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웁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빗소리처럼 당신의 정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에도에서의 안락했던 생활, 따뜻한 차와 푹신한 잠자리는 이제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해집니다. 당신은 오직 내일 다시 묶어야 할 집신 끈과 끝없이 이어질 저 북쪽의 길만을 생각하며 깊은 잠의 수렁으로 서서히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쇼가 마주했던 오쿠노 호소미치의 진정한 첫 페이지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시적 수사가 아니라 땀과 먼지, 그리고 고독을 견뎌내는 육체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신의 몸도 이제 그 고단함을 닮아 무거워집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길 위에서의 모든 피로가 기분 좋은 나른함으로 변해 당신을 영원한 휴식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제1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바쇼와 당신은 이제 에도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제2장 히라이즈미의 꿈. 황금당에서 만난 찬란한 과거. 영원한 영광과 무상함의 그림자 길은 계속됩니다.
에도를 떠난 지 수십여 일, 당신과 바쇼의 발걸음은 이제 일본 동북부의 깊은 곳, 한때 북방의 낙원이라 불렸던 히라이즈미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12세기 오슈 후지와라, 가문이 3대에 걸쳐 쌓아 올린 찬란한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쇼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 화려했던 도시는 이미 수백 년 전의 전쟁으로 소멸하고 오직 거친 풀숲과 몇 개의 사찰만이 남아 과거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 두 장은 사라진 영광의 흔적을 따라가며 물질의 화려함과 시간의 덧없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얻는 깊은 명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이친 수도로 들어가는 숲길. 히라이즈미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고요합니다. 에도 근처의 소란스러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당신의 집신 밑으로 밟히는 흙은 이제 부드러운 이끼와 섞여 푹신한 감촉을 줍니다. 길 양옆으로 길게 뻗은 삼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아있고 그 사이로 비쳐드는 오후의 햇살은 옅은 초록빛을 띠며 지면으로 내려앉습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맑습니다. 깊은 숲의 향기, 젖은 흙의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는 단내에 섞인 공기가 당신의 폐부를 천천히 채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속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숲의 정적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바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팡이를 짚으며 앞서 걸을 뿐입니다. 그의 낡은 삿갓, 끝이 나뭇가지에 스치는 스르륵 소리가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유일한 리듬이 됩니다. 2. 여름 풀들에 깃든 병사들의 꿈. 마침내 도착한 히라이즈미의 옛 성터. 한때는 수만 명의 무사와 귀족들이 드나들었을 이곳에 이제 남은 것은 허리 높이까지 자란 무성한 여름 풀들 뿐입니다. 바쇼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활한 풀밭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6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연초록의 풀잎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사라락, 사라락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백 년 전 이곳에서 쓰러져간 병사들의 나지막한 탄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바쇼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풀잎 끝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이 당신의 옷소매를 적십니다. 바쇼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읊조립니다. 여름 풀들이여 병사들이 꿈꾼 흔적이로다.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권력을 쥐려 했던 영웅들의 야망도,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병사들의 용기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이 덧없는 여름풀과 다를 바 없다는 통찰입니다. 화려했던 성벽은 무너져 흙이 되었고, 날카로웠던 칼날은 녹슬어 사라졌지만, 자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매년 푸른 잎을 틔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집착과 걱정들도 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 사이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짧고 대지의 침묵은 영원합니다. 3번째, 황금당의 은밀한 빛. 풀밭을 지나 언덕 위 주손지로 향합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오를 때마다 당신의 호흡은 조금씩 가빠지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맑아집니다. 마침내 나타난 작은 정악, 곤지키도라 불리는 황금당 앞에 섭니다. 겉모습은 세월의 풍파를 막기 위해 더 쉬운 나무 건물에 불과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숨을 먹게 될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법당 안,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 있어 보입니다. 그 가녀린 불꽃에 반사되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금박으로 뒤덮인 황금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눈부시게 번쩍이는 천박한 광채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며 공기와 마찰하고 먼지가 내려앉아 이제는 마치 달빛처럼 은은하고 깊이 있는 황금빛 윤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신발을 벗고 차가운 나무 복도에 발을 올립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법당 안에는 오래된 향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침향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무겁고 달콤하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 향기는 당신의 의식을 현재에서 800년 전의 과거로 이끕니다. 금박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나전칠기의 광채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남해에서 온 야광패, 조개 껍데기가 보석처럼 박혀 있고 상가와 보석들이 부처의 좌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치는 죽은 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영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황금당조차도 한때는 숲속에 버려져 비바람에 훼손될 뻔했다는 사실은 영혼조차도 인간의 손길과 기억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네, 어둠 속의 미라와 죽음의 평온, 황금당의 중앙재단 아래에는 히라이즈미를 지배했던 후지와라, 3대의 미라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바쇼는 그 엄숙한 존재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곳의 죽음은 공포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갈등과 투쟁이 끝난 뒤에 찾아온 완벽한 평온입니다. 당신은 그 어둠 속에 잠시 머물며 자신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후하, 당신의 살아있는 숨소리와 수백 년간 멈춰있는 죽은 자들의 정적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금박의 벽면이 촛불의 흔들림에 따라 일렁일 때마다 마치 죽은 영혼들이 당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정적을 소중히 여겨라. 이곳에서 시간은 더 이상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황금빛 침묵 속에 하나로 엉켜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의식은 이 따뜻하고 은은한 황금빛 구름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 내려오는 길, 저녁 종소리. 사찰을 내려오는 길, 산 아래에서 멀리 제야의 종소리처럼 깊고 낮은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둥 하고 울리는 그 진동은 공기를 타고 당신의 가슴속까지 전달됩니다.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 잔향은 오랫동안 숲속을 떠돕니다. 바쇼는 말없이 다시 배낭을 고쳐맵니다. 황금당의 찬란한 빛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흙먼지 날리는 현실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화려함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함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옵니다. 어깨에 닿는 저녁 공기가 기분 좋게 차갑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히라이즈미의 그 무성했던 여름 풀들과 어둠 속의 황금빛은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서 부드러운 잔상으로 남아 당신을 깊고 고요한 수면의 숲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꿈처럼 지나가고 오직 당신의 규칙적인 호흡만이 이 밤의 정적을 채웁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며 수백 년 전의 시인이 느꼈던 그 절대적인 고독과 평화 속에 몸을 맡깁니다. 제2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바쇼와 당신은 이제 역사에 잔해를 뒤로하고 자연의 목소리가 극대화되는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제3장 야마데라의 고요.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소리. 히라이즈미의 황금빛. 영광을 뒤로하고 당신과 바쇼의 발걸음은 이제 대화국, 지금의 야마가타 현에 위치한 슈샤쿠지, 일명 야마데라로 향합니다. 이곳은 9세기 초 자각대사 엔린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산사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위태롭게 들어선 정악들이 구름을 머금고 있는 곳입니다. 제3장은 바쇼의 여정 중 가장 유명한 하이쿠가 탄생한 순간을 중심으로 시끄러움 속에서 발견하는 역설적인 고요와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마음의 이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산의 입구, 서늘한 그늘의 환대. 히라이즈미를 떠나 며칠을 더 걸어 도착한 야마데라의 입구. 한여름의 태양은 자비 없이 내리쬐고 길 위의 먼지는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절 입구에 거대한 삼나무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뺨에 닿는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끈적이지 않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만들어낸 짙은 초록색 그늘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축축한 이끼 냄새와 서늘한 흙의 기운이 온몸의 열기를 서서히 식혀줍니다.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삿갓을 벗고 마에 땀을 닦아냅니다. 숲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때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당신의 심장 박동과 시원한 바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2. 1000개의 돌계단, 보행의 수행. 야마데라의 꼭대기에 있는 오쿠노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0개가 넘는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 계단들은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매끄러운 계단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바위를 깎아 만들거나 세월의 풍패에 깎여나간 거친 돌들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지팡이를 짚고 한 계단씩 발을 내딛습니다. 탁탁. 지팡이가 돌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집신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바위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돌은 날카롭고 차가우며 어떤 돌은 이끼가 끼어 미끄럽고 축축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당신의 종아리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가 이내 풀리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등반이 아닙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당신의 번뇌가 하나씩 사라지는 보행의 명상입니다. 바쇼는 당신보다 앞서 노쇠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릅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산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는 바위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그의 발자국 소리에 리듬을 맞추며 오직 다음 계단만을 생각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애도에서의 걱정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비쌉니다. 오직 현재의 호흡과 발바닥에 닿는 바위의 질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새, 매미 소리의 장벽, 거대한 백색 소음. 계단의 중간쯤 올랐을 때 갑자기 거대한 소리의 파도가 당신을 덮칩니다. 그것은 수만 마리의 매미들이 일제히 울어대는 소리입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악기가 된 것처럼 맴맴맴 하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고막이 얼얼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크기와 빈도를 넘어서자 그것은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 아래 서 있는 것처럼 혹은 끝없는 빗소리를 듣는 것처럼 매미 소리는 당신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는 백색 소음으로 변합니다. 그 소리의 장벽 안에서 당신의 생각은 멈춥니다. 매미 소리는 당신의 귓가를 지나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그곳에 남아있던 잡념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당신은 이제 소리를 듣는 주체가 아니라 소리 그 자체가 됩니다. 산을 가득 채운 이 일정한 진동은 당신의 뇌파를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이끌며 깊은 이완의 단계로 안내합니다. 매미 소리는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는 거대한 침묵이 됩니다. 네, 바위에 새겨진 침묵, 하이쿠의 탄생. 마침내 바쇼와 당신은 산의 중턱,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진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바위들은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랜 세월 바람과 비에 깎여 기묘한 구멍들이 뚫려 있고 부드러운 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쇼는 거대한 바위 아래 그늘의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 거대한 매미 소리의 바닷속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붓을 꺼내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고요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목소리. 이 짧은 구절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매미의 목소리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단단하고 차가운 바위 속으로 액체처럼 스며든다는 표현입니다. 시각과 청각, 촉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당신은 바쇼의 시선을 따라 눈앞의 거대한 바위를 바라봅니다. 바위의 표면은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마치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스펀지처럼 보입니다. 수만 마리의 매미가 쏟아내는 생명력 넘치는 목소리들이 저 바위의 틈새로 스며들어 바위 내부의 깊은 정적과 하나가 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생명과 차가운 무생물이 만나는 그 지점. 그곳에 진정한 고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이제 저 바위를 닮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자극은 당신의 피부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정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되어 깊은 휴식의 침묵 속으로 침잠합니다. 5. 붓 끝에 사각거림과 먹향기. 바쇼가 하이쿠를 적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친 한지. 위를 붓 끝이 지나가며 내는 사각 소리. 그것은 매미 소리의 장벽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리는 미세한 질감의 소리입니다. 벼루에 먹을 까는 슥슥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타고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진하게 퍼지는 먹의 향기가 당신의 코끝을 스칩니다. 차갑고도 깊은 오래된 나무와 그을음의 향기. 그 향기는 당신의 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하면서도 몸은 더욱 나른하게 만듭니다. 바쇼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구절이 종이 위에서 서서히 말라가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검은 먹물이 종이의 섬유 속으로 스며들듯 당신의 의식도 이제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6. 하산의 평온. 노을에 물든 산사. 이제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저녁 노을이 바위와 정악들을 붉게 물들입니다. 올라올 때의 그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산하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내려가는 계단마다 당신의 발소리는 더욱 정갈해집니다. 매미 소리는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그 빈자리를 산들바람과 산새, 마지막 지저김이 채웁니다. 계곡 아래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당신의 마음을 맑게 헹궈주는 정화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야마데라의 정상을 내려오며 깨닫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정적임을 바쇼가 바위에 스며든 매미 소리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이제 산 아래 작은 숙소에 도착합니다. 방 안에는 벌써 어둠이 내리고 멀리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 당신의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던 그 거대한 매미 소리와 바위의 냉기를 떠올립니다. 몸은 솜사탕처럼 가벼워져지고 의식은 이제 저 깊은 산속 바위 틈새, 자리 잡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이제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안식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평온하게 바쇼가 만났던 그 절대적인 고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3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바쇼와 당신은 이제 산의 고요를 뒤로하고 수백 개의 섬이 떠있는 신비로운 바다의 경치로 향합니다. 제4장 마쓰시마의 달빛. 일본 최고의 절경과 마주하다. 언어를 잃어버린 시인의 가장 화려한 침묵. 야마데라의 바위 틈에 스며들었던 매미 소리를 뒤로하고 당신과 바쇼의 발걸음은 이제 동쪽 해안을 향합니다. 며칠을 더 걸어 도달한 곳은 일본의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마쓰시마, 송도입니다. 수백 개의 작은 섬이 푸른 바다 위에 보석처럼 흩어져 있는 이곳에서 바쇼는 일생을 바쳐 추구해온 미학적 정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 내장은 그토록 아름다워 시조차 지을 수 없었던 시인의 경이로운 무력감, 그리고 은빛 달빛이 부서지는 바다의 고요함 속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1. 바다의 소리, 습기 찬 해안가의 저녁. 산을 내려와 평탄한 해안길을 걷기 시작하면 공기의 질감이 다시 한번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의 짙은 나무 냄새 대신 이제는 짭조름한 소금기와 젖은 모래의 비릿하면서도 상쾌한 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산사의 정적과는 또 다른 종류의 평온을 선사합니다. 철석, 슈 하고
밀려왔다 나가는 파도의 리듬은 지구의 거대한 호흡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당신은 이제 마쓰시마의 해안가에 서 있습니다. 수평선 저 멀리서부터 밀려온 파도가 발밑에 고운 모래를 적시고 나갈 때 모래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르르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젖은 모래를 밟아봅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밀려 올라오고 바닷물은 낮 동안 머금었던 태양의 온기를 아주 미세하게 남긴 채 당신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바쇼는 이곳의 풍경을 보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떨리는 기대감과 함께 거대한 아름다움 앞에 선자의 겸허함이 서려 있습니다. 흔들리는 작은 배, 물결과의 대화. 바쇼와 당신은 마쓰시마의 진정한 비경을 보기 위해 작은 나무배에 올라탑니다. 사공이 노를 저을 때마다 끼익 척 하고 나무노가 배의 몸체에 마찰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는 아주 천천히 물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섬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배의 바닥에 앉아 손을 뻗어 바닷물에 담가 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살에 매끄러운 감촉을 느껴봅니다. 배가 나아갈 때마다 일어나는 잔물결은 은색 비늘처럼 반짝이며 당신의 의식을 최면 상태로 이끕니다. 배가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리듬에 몸을 맡겨보세요. 마치 요람에 누운 것처럼 바다라는 거대한 존재가 당신을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규칙적인 흔들림은 당신의 긴장을 완전히 녹여내고 오직 물과 나무와 바람만이 존재하는 세계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수백 개의 섬, 소나무의 휘파람, 눈앞에 펼쳐진 수백 개의 섬들을 바라봅니다. 각기 다른 모양을 한 하얀 암석들 위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소나무들이 기묘한 곡선을 그리며 서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바다를 향해 절하듯 굽어 있고 어떤 나무는 구름을 잡으려는 듯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습니다. 바람이 섬 사이를 지날 때 소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휘잉 하는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섬들의 비밀스러운 대화처럼 들립니다. 바쇼는 이 풍경을 보며 중국의 동정호나 소주의 경치에 비견될 만큼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입을 다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 자연의 완벽한 배치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도 바쇼를 따라 침묵에 잠깁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나 압도적일 때 인간의 뇌는 오히려 모든 활동을 멈추고 거대한 고요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느껴지는 서늘한 그늘과 다시 넓은 바다로 나갈 때 쏟아지는 부드러운 햇살의 온기. 이 감각의 교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집니다. 네. 은빛 달빛의 마법, 말을 잃어버린 시인. 밤이 찾아옵니다. 마쓰시마의 밤은 낮보다 더 신비로운 화려함을 선사합니다. 수평선 위로 커다란 보름달이 떠오르면 어두웠던 바다는 순식간에 은하수를 쏟아부은 듯 찬란한 은빛으로 변합니다. 섬들의 검은 실루엣은 은빛 바다 위에 뜬 그림자처럼 더욱 선명해집니다. 달빛이 잔물결에 부서지며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윤슬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 빛은 눈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고요한 빛입니다. 바쇼는 이 광경을 보며 붓을 들었지만 곧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그는 이곳에서 시를 지으려 애쓰다 결국 마스시마여, 마스시마여, 마스시마여 라는 감탄사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라는 좁은 틀에 이 거대한 아름다움을 가둘 수 없잖아.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적 항복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정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은빛으로 빛나는 바다와 검은 소나무의 실루엣, 그리고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밤바람의 감촉만을 느끼십시오. 하는 짧은 탄식조차 아까울 만큼의 완벽한 정적. 바쇼가 도달한 황금빛 침묵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5. 깊은 호흡과 파도의 공명. 이제 당신은 바닷가 숙소의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이제 당신의 호흡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은빛 달빛의 전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파도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 몸 안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실어보냅니다.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가벼워져 달빛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온 소나무 향기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듭니다. 툇마루의 차가운 나무, 질감이 등 뒤로 느껴지고 머리 위로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마스시마의 달빛 아래에서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호수처럼 멈춰 서 있습니다. 바쇼는 이곳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달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번뇌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평온한 축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평온함을 건네봤습니다. 달빛이 당신의 눈꺼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바다의 리듬은 이제 자장가가 되어 당신의 의식을 깊은 심해의 고요 속으로 이끕니다. 6. 침묵으로 완성되는 여행. 언어를 잃어버린 시인의 여행은 이곳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가장 화려한 경치 앞에서 침묵을 택함으로써 바쇼는 비로소 자연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과 말을 내려놓습니다. 마스시마의 은빛 물결이 당신의 머릿속을 부드럽게 씻어내립니다. 섬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풍경 소리가 아주 작게, 아주 멀리서 들려옵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저 넓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가 되어 아무런 저항 없이 잠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곳은 말이 필요 없는 곳, 오직 존재만이 빛나는 영원한 침묵의 공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마스시마의 달빛이 당신의 꿈길을 은빛으로 밝혀줄 것입니다. 제4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바쇼와 당신은 이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비에 젖은 꽃들이 슬픈 아름다움을 전하는 북쪽의 끝으로 향합니다. 제5장 기사카타의 비에 젖은 자기나무, 꽃, 여정의 끝에서 만난 비애와
따뜻한 위로. 마쓰시마의 은빛 달빛을 가슴에 품고 당신과 바쇼의 발걸음은 이제 여행의 가장 북쪽 지점인 기사카타 액샹시에에 닿았습니다. 1689년의 기사카타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훗날 대지진으로 육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작은 섬들이 호수 같은 바다 위에 떠있는 마쓰시마와는 또 다른 신비로운 풍광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제5장은 여행의 고단함이 비에 젖어들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지극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북단의 바다, 안개 속에 갇힌 풍경. 기사카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쓰시마의 화창함은 간데없고 북쪽 바다의 차가운 습기가 안개가 되어 오동되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안개는 섬들의 윤곽을 지워버리고 오직 소나무의 검은 그림자만이 희미하게 유령처럼 떠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에 닿는 공기는 이제 서늘함을 넘어 약간의 한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얇은 무명옷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가 몸을 무겁게 누르지만 그 무게감이 오히려 당신의 의식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바쇼는 지팡이를 멈추고 안개 낀 수평선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이곳은 이번 여정의 반환점이자 가장 멀리 온 지점입니다. 돌아갈 길을 생각하는 시인의 눈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묘하게 교차합니다. 2. 빗방울의 노래, 처마 밑에 교향곡. 이윽고 조용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아니라 안개처럼 가늘고 고운 실비입니다. 나무집 위로 툭툭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토독, 토독. 넓은 파초 잎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둔탁하고 깊으며 가느다란 소나무 바늘잎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날카롭고 섬세합니다. 당신은 바쇼와 함께 비를 피해 작은 주막의 처마 밑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처마 끝에서 모인 빗물이 낙숫물이 되어 바닥에 작은 돌 위로 떨어지는 또르르 딱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가진 메트로놈처럼 당신의 호흡을 조절해 줍니다. 빗물에 젖은 흙내음이 짙게 올라옵니다. 그 냄새는 생명의 냄새이자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향기입니다. 당신의 지친 몸도 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흙처럼 모든 긴장을 풀고 바닥으로 낮게 내려앉습니다. 3. 비에 젖은 자귀나무, 잠자는 미인의 슬픔. 비 내리는 기사카타에 해안개는 자귀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잎을 마포개어 잠을 잔다고 하여 합헌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연분 홍빛의 섬세한 실 모양, 꽃잎들이 빗물을 머금어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애처로우면서도 형용할 수 없는 우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쇼는 이 풍경을 보며 중국의 전설적인 미인 서시를 떠올립니다. 서시는 너무나 아름다워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조차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쇼는 기사카타에 비 젖은 자귀나무 꽃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 고독과 비애를 견디고 있는 서시의 얼굴을 봅니다. 기사카타여, 서시가 잠든 듯 비에 젖은 자귀나무, 꽃이여. 이 시 구절을
떠올리며 당신의 눈앞에 피어난 보랏빛 꽃잎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빗방울이 꽃잎 끝에 매달려 투명하게 빛나다. 이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아름다움은 완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에 젖고 고개를 숙인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해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날카로운 감정들도 저 자기나무 꽃잎처럼 부드럽게 젖어 비에 맞아도 하나의 휴식이 되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네. 화로 위의 찬물, 온기의 위로. 주막의 주인장이 작은 화로를 가져옵니다. 붉게 타오르는 숯불 위에 낡은 무소에 주전자가 올려집니다. 주전자 속의 물이 끓기 시작하며 내는 보글보글 소리는 비. 오는 날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바쇼가 당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거친 흙으로 빚은 찻잔의 온기가 당신의 차가워진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차를 마시기 전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김은 공중에서 흩어지며 안개와 하나가 됩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차의 향기가 코를 통과해 뇌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이내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데워줍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빗소리는 당신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보호막입니다. 화로의 따스한 빛이 당신의 뺨을 발갛게 물들이고 빗소리는 점점 더 멀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솜사탕처럼 가벼워져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 속에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5. 여정의 매듭, 평온한 항복. 기사카타에서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바쇼는 등잔불 아래에서 마지막 여행 일기를 정리합니다. 그의 붓은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에도를 떠날 때의 긴장도, 히라이즈미에서의 무상함도, 야마데라에서의 집중도, 마스시마에서의 경탄도, 이제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침묵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이제 완벽한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베개의 거친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행은 결국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 북쪽 끝의 빗소리 속에서 깨닫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당신의 다리는 이제 완벽한 휴식을 명령받았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허리, 그리고 어깨까지 차례대로 힘이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이제 비에 젖어 고개를 숙인 자기나무 꽃처럼 자연스러운 섭리에 몸을 맡기고 깊은 잠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고 당신의 꿈은 그 빗줄기를 타고 에도의 파초 오두막으로 혹은 당신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향할 것입니다. 맺은 말, 침묵으로 빚어낸 영원한 안식.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1689년의 봄에 시작되어 북방의 찬란한 여름을 지나온 이 여정은 시인 바쇼에게도 그리고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던 당신에게도 잊지 못할 침묵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도의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육체의 고통을 마주했고 히라이즈미의 황금당에서 시간의 무상함을 보았습니다. 야마데라의 바위 틈에 스며드는 매미 소리를 통해 절대적인 고요를 체험했으며
마쓰시마의 달빛 아래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기사카타에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마침내 지친 영혼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고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300년 전에 한 시인이 걸었던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며 그 소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쇼가 남긴 하이쿠 한 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감각을 닫고 내면의 고요한 심연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제 당신의 침대는 바쇼의 낡은 다다미방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어깨의 배낭도 발바닥을 괴롭히던 집신의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만났던 풍경들의 잔상만이 부드러운 안개가 되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당신의 호흡은 이제 기사카타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닮아갑니다. 당신의 의식은 마쓰시마의 달빛을 머금은 구름처럼 가볍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야마데라의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합니다. 시인은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여행이며 여행 그 자체가 집이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은 가장 깊고 평온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서두름도 없이 그저 이 침묵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의 영혼은 시인이 만났던 그 맑고 깨끗한 아침 햇살처럼 투명하게 정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불빛을 끄고 시인의 지팡이 소리가 멈춘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황금빛 침묵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